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장 한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수원 군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마음을 모아서 수원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 개선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이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하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가 고도 제한이나 아니면 소음 피해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 피해로 그 금액이 한 2조 한 2,50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또 소음 피해는 뭐 학습권 침해, 정신적 피해, 재산권 침해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이건 뭐 금액적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보상이라고 해야 좀 지지부진하면서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규제만 많고 좀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소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미래위원회하고 또 시정연구원 이렇게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군공항 이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참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 발제를 맡아주신 이영진 주식회사 한국 MV 대표님 이사님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석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신 우리 조미혁 수원특례시 도시미래위원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조미혁 의원님은 이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고 의원이세요. 우리 조미혁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양홍석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 부회장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민범 수원 특례시 미래전략국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뭐 금방 이렇게 혜택은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해서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몫을 담아내고 소음 피해 개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건강 행복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원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장을 맡은 이병찬입니다. 아까 뭐 제 소개나 이런 건 우리 의장님이나 사회자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하고요. 바로 정책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인사말을 많이 써주셨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하여튼 오늘 토론회가 우리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아주 바람직한 자료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는 두 분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한국 MV의 이영진 대표께서 군공항 소음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석한 우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연구실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소음 대책 심의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소음 측정과 주민 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의견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보상 지역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기준이 너무 높다거나 나는 소음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대상 지역은 보상이 안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그 군소음 보상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 이제 소음 단위가 웨클이라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웨클이라는 단위가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90 웨클이다라고 하면 우리 귀에는 그럼 몇 데시벨로 들릴까 이런 직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음이 들렸을 때와 내가 피해를 받는 것과 그리고 보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음이라는 걸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느 사람이나 어떤 분이나 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음은 데시벨이다. 근데 데시벨이 어떻게 나온지를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원래는 그레이엄 벨이라는 거 사람 아시죠?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벨이 거기서 나온 벨이 되겠고요. 데시라는 말은 국제 표준 단위계 SI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0.1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단위가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되겠고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소음은 압력으로 오거든요. 앞에 사람이 말을 하면 압력으로서 이 다른 사람 귀에 전달이 되는데 그 압력을 기준으로 20 로그를 취해서 어떤 사람이 최소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준 압력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환산한 값입니다. 데시벨은 그냥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압력을 사람이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데시벨로 만든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 현상에서의 데시벨은 실제 사람 듣는 것과 다릅니다. 개가 듣는 것과 사람이 듣는 것과 어떤 동물이 듣는 게 소음 특성이 다 다른데요. 사람이 듣는 특성을 데시벨 A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100데시벨을 들으면 100으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A라는 보정값이 있습니다. 이 보정값을 표현한 것들이 데시벨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는 거에 A를 쓰는데 보통 우리는 다 그냥 데시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 A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한 보정값 외에 C라는 보정도 있고 뭐 B라는 보정도 있고 Z라는 보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보정들이 있는데요. 이 C라는 보정값은 과거에 이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할 때 이런 저주파가 좀 많기 때문에 C라는 보정을 해서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데시벨 A라고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20에서 한 2만 헤르츠 정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를 생각해 보시면 뭐 103.5 메가헤르츠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 메가헤르츠 단위는 사람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디오 전파를 보낼 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을 우리 사람이 듣는 주파수를 포함해서 보내면서 예를 들어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터를 통해서 다시 사람이 듣는 주파수만 나오게끔 하는 게 라디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소음을 전문 책자를 보면 뭐 측정 방법에 보면 뭐 패스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슬로우라는 단위도 나오는데요. 반응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 전기 테스트하는 장치들 보면 바늘로 되어 있었잖아요. 바늘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런 것들을 패스트와 슬로우로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다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를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옥타브라는 단위와 뭐 주파수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소음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에 대한 주파수의 어떤 그 분석 기술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소음을 인식하느냐? 여기 보시면 뭐 첼로비언 소음이 있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한 60데시벨 정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잘 인지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40 정도 되고 뭐 전투기 창 소음 120이라고 하는데 이 120이라는 소음은 사실 전투기 바로 옆에서 들어야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뭐 해외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람 보통은 몇 데시벨 정도부터 들을 수 있겠느냐? 보통은 20데시벨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20데시벨 정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20데시벨이라는 단위가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면 집에 아파트에 조용하잖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2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짝 뭐 겨드랑이를 부빈다든지 이렇게 되면 24, 5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층간소음이 항상 이슈가 되는데 층간소음이 위에서 뭐 볼펜을 하나 딱 떨어뜨릴 때 살짝 들리잖아요. 그것들이 25 정도가 넘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25 정도 되면 들리네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 기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소음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5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사장 규제 기준은 7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분 동안의 등가 소음도로 얘기를 하는데 공사장 규제 기준하고 소음도가 항공기 소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환경 기준은 보통은 도로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철도 소음 같은 경우는 65, 70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어떤 소음의 영향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항공소음 측정 분석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공항 소음은 WCPN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웨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A 특성으로 측정을 하고 느린 모드, 이게 느린 모드라는 게 1초에 한 번씩 반응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 웨클이라는 단위는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투기가 한 대 지나갈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지고 하루에 10대가 지나갔으면 이 10대의 최대값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10대의 최대값들의 평균을 일단 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최대값들을 가지고 10 로그 n이라는 또 항공기 대수에 대한 보정, 그리고 마이너스 27이 있는데요. 이 27은 원래는 EPNL, PNL에서부터 변환해가면서 오는 단위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 웨클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1일간 항공기 통과 대수를 보시면 주간은 아무 보정값이 없고요. 이브닝 그리고 나이트 밤일 때는 10을 더해서 한 대가 지나가도 10대가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초 이상 또 계속해서 소음이 들릴 때는 이때는 또 보정을 해서 소음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웨클에다가 더해주는 값이 되겠죠. 잘 보시면 뒤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 소음 우리가 기준이 85 웨클이잖아요. 도심지에서 85 웨클이 나오려면 얼마나 큰 최대값이 보여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 보시면 90 웨클이 90데시벨 정도가 어떤 소음이냐면 여기 사람한테 보고법에 따르면 90데시벨은 하루 8시간 강렬한 소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렬한 소음이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어떤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사람이 피해를 볼 정도의 소음을 강렬한 소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8시간 이상 작동할 때를 90데시벨을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전투기가 한 대가 최대 소음이 90이 나왔을 때 하루 10대가 다닌다고 쳐보면 87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90에 노출됐을 때는 직관적으로 보면 제 목소리가 스스로의 귀에 안 들리는 정도가 사실 90이거든요. 물론 대화조차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랬을 때 87 웨클 정도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큰 소음이지만 77이 되겠죠. 이 기준 안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100데시벨이 되면 그나마 87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감각적으로 저희가 귀에 들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난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90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 정도는 돼야 기준을 초과하고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 현재 군 소음 보상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야간에 만약에 10대가 다녔다. 그러면 똑같이 그건 곱하기 10을 하기 때문에 87이 됩니다. 수원공항 같은 경우도 야간 비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소음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웨이크를 초과하려면 최대 소음도가 90 이상 훨씬 넘어야 되거나 아니면 야간 비행이 훨씬 많아야 사실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 사람은 훨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도 영향 조사 예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측정 기준을 가지고 측정 지점을 선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비행장별로 10지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장이라는 게 보통 하나의 지역에 묶여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후좌우 방향으로 4지점하고 이착륙 방향 2지점에서 6지점은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선정하지 않고 조사 용역을 하시는 업체에 선정하게 되는데요. 6개 지점을 빼버리면 4지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지역이 4지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전주의 어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4개의 시군이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측정을 한 지점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수원 비행장도 화성화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측정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2지점밖에 측정이 안 되는 이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도 좀 많은 증가를 시켜서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을 좀 증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활주로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와 그리고 이륙 방향, 착륙 방향을 포함해서 6지점은 필수 지점,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군소음 보상법입니다. 군소음 보상법에는 수원 비행장 같은 경우는 85베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어떤 비행장들은 80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상법에 따라서 지급 대상 산정 기준입니다. 뭐 다른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3종은 3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뭐 1종은 6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감액 기준입니다. 실제 감액 기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3종에 계시지만 3만 원을 받는 분 거의 안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종에 살고 있지만 6만 원 받는 분도 별로 안 계시거든요. 이 감액 기준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뭐 근무 지역이 먼 경우,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피해 대상 인원보다 이 월 받는 금액은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감액 기준을 없애달라는 또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수돗물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2, 3종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민원인들 요청 사항에 따라서 1종만 신축 허가를 방음 시설을 하는 경우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작권 침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신축 허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저작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작년 이제 말이 되겠죠. 작년 말에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옆집은 보상받는데 우리 집은 못 받고, 옆에 아파트 단지는 보상받는데 바로 우리 집은 못 받고, 이런 뭐 바로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사는데 누구는 받고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민원인이 신청이 왔다 보니까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아직 뭐 완벽하게 개정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생활 형태 및 하천, 도로의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뭐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무슨 동까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리까지 해준다거나 마을 단위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경계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시행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국방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4, 5월 정도에 지침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아직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경계에 대한 지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차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민간공항은 단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LDN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이 LDN은 뭐냐면 누적 소음입니다. 소음이 낮건 높건 낮은 상태부터 높은 상태까지를 다 더해서
어떤 평균화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웨이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소음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민간공항은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감액 기준이 있는데 군소음 보상법 이외에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해주는 내역은 없습니다. 근데 민간공항에는 주민복지 사업이라든지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군공항 주변에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하자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주민들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공항 주변에도 꼭 이게 85에이클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75에이클이라든지 80에이클까지는 군에서 해주지 않는 것들을 어떤 시라든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여러 가지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의 경계지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아까 3만 원, 4만 5천 원을 좀 더 올려달라는 내용 그리고 시설물 설치 제한체 제외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도 지금 다 이 조례로 이게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통과되지는 않고요. 총 7건의 발의되어 있고요. 소관위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2대 국회에서 진행하는데 21대 때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대 이 국회에 와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비행장은 약 5만 명 정도의 피해 인원이 있고요. 약 13에서 140억 정도의 지금 보상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이 1종 구역이고 주황색이 2종 구역 그리고 3종 구역인 85에이클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화성시도 조금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수원시에서는 이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개는 뭐 고정 지점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지금 구운동 상원 상태필은 저번 달에 측정을 해서 지금 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이 있으면 옮기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을 매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실 거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 피해 현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90만 평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약 18만 명, 화성시는 8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잠깐 또 설명드렸지만 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도 좀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보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에서 나온 건데요. 주간에 이렇게 비행을 할 때 근무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내역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에 지금 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라든지 아마 공항 주변에 근무하신 분들도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소음에 대해 군공항 소음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발표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직장인들도 소음 피해 받고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소음 피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최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이 여기 서우 앞에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한 90데시벨, 그러니까 한 75에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일하다 보면 전투기가 이제 뜨면 이제 갑자기 모든 사람이 회의를 하다가 조용해집니다. 말을 해도 이제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 또
한 대만 지나가지 않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또 이제 몇 번 지나가니까 이제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대 지나갔다고 다시 얘기하지 않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가수가 오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공무원 분이셨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는데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알림이 울렸어요. 90데시벨이래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같은 소음이지만 다르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정말 이 좋은 노래 소리나 이런 것들이면 뭐 들어도 물론 이제 그게 계속 들리면 힘들겠지만 뭐 잠깐 그렇게 들리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투기 소음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듣기 힘든, 참기 힘든. 특히 제가 2013년에 이제 수원의 4대 하천 미래비전이라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하천을 따라 이렇게 조사를 다 해오고 있는데 이 하천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수원 군공항 근처로 다 모이잖아요, 그죠? 내려가다 보니까 군공항 근처로 왔더라고요. 조사를 하러 왔더니 근데 그때 들었던 소음은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유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그때 들린 제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여기 주민분들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길게 얘기 드릴 거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피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좀 보려고 알려드리려고 잠깐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군공항으로 인해서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된 건데 이제 6구역은 그나마 이제 45m 이상 이제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주로 이제 피해받는 지역이 저기 5구역까지입니다. 5구역이 45m 정도 되잖아요. 45m. 45m가 이제 결국에는 한 15층 아파트 15층 정도 이제 높이인데 사실 5구역이 있다고 해서 사실 뭐 재개발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15층으로 올리면 아파트가 이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층으로 제한되다 보니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연면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 쾌적한 아파트가 되려면 한 20층 정도 올라가서 좀 더 1층은 좀 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로 좀 더 쾌적하게 해주면 더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이 15층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 건물이 좀 더 뚱뚱해지겠죠, 그죠? 아니면은 건물 동이 더 많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공원 녹지 면적이 이제 줄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한 아파트를 짓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거는 결국에는 사업성과 이제 연관이 있게 되죠. 하여튼 이런 좀 비행안전구역에 지금 속하는 게 지금 수원시 전체 면적의 거의 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피해는 받고 있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덜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요 영향을 받고 있는 뭐 미세하게나마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 주민이 수원에 약 60만 명이래요. 저희 수원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네, 12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반이 거의 이 고도 규제에 걸쳐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는 결국 재산권 피해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200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피해액이 산정이 될 거고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아까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게 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피해를 이제 어떤 걸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비행 안전구역에 걸쳐 있는 사실 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지가 수원역이잖아요. 수원역이 이제 KTX 이제 직결 노선도 생기고 GTX C 노선도 생길 텐데 그러면 사실 전국의 어느 역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원역 주변이 지금 이 상태로 있다는 것. 굉장히 사실은 그만큼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개발이 지금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수원역 예전에 2000년 지도하고 2023년 항공지도를 제가 비교해봤는데요. 바뀐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 뭐 건물들이 일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주민들의 이런 재산권 피해가 좀 심각하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 피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75웨클 이상 소음 지역이 한 21% 수원 전체 면적에, 그리고 85웨클 이상은 12%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가용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원시가 좀 더 개발을 해서 뭔가 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는데, 그런 토지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죠? 거의 한 80%가 이런 소음 영향권에 위치합니다. 아까 뭐 얘기를 하신 사항이라 뭐 간단하게만 하면 이제 매년 거의 뭐 수원시는 한 140억 원씩 지금 보상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화성시는 매년 70억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때 인천일보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그 당시 2022년 사회적 비용이 3천여 개 달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2021년에 발표했는데 보시면 90웨클 이상에 속한 학교도 4개나 되고요. 85웨클 12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소음 피해를 지금 받고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이 삼중창 지금 설치했는데도 이런 소음이 심각하고, 그리고 수업 중단이나 교사 이직 이런 교육 환경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 규제는 사실은 높이를 규제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15층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소음은 아예 주거 지역을 못 짓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소음이 심각한 지역에 주거를 넣게 되면 사는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소규모의 개발은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개발 규모가 있는 것들은 주거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탑동 도시개발 사업도 사실 여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수원시에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부 주거 공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거 공간을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요 지역 자체가 지금 소음 지역 자체.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를 개발을 할 때 사업 이익이 나려면 사실 주거가 있어야지, 주거를 지어야지 사실 이득이 좀 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소음이 있는 지역은 사실은 개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오히려 더 고도 규제보다도 오히려 소음 지역이 더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고도 규제하고 소음 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수원이 사실 예전부터 사실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원이 이제는 화성, 성남, 용인보다도 이런 GRDP라고 하는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수원이 예전의 위상만 못하다. 그 왜 그럴까? 보시면은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이제 파란색이고요. 이 인구가 감소한 곳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보시면 그 외곽, 호매실이나 광교나 이런 쪽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여기 소음 피해 지역부터 이 가운데 팔달구 이런 곳은 전부 다 사람들이 좀 떠나고 있어요. 왜?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소음 피해, 그 다음에 이제 고도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사람들이 이제 떠나겠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화성 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용인이나 화성 쪽으로, 동탄이나 뭐 용인시 기흥이나 이런 쪽으로 점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으로 예전에는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왔다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수원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기업이 떠나면 결국에는 주거만 남는, 그러면 이제 세금 낼 기업들이 이제 점점 줄면 점점 재정도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뭐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단연코 이런 고도 규제나 소음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선 군공항이 이전하면 사실 제일 좋겠으나, 우선 당장 이전한다고 해도 사실 아마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면 우선 지금 현재 비행기가 날고 있지 않은
이 동측 부분이라도 고도 제한을 우선 완화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그 발로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수원에 앞으로의 이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공항 이전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향후에는 이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혹시 보셨어요? 수원특례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그림이거든요. 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부터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우만바이오밸리, 그리고 수원 삼성전자가 있는 쪽,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는 최근에 R&D 사이언스 파크가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해제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리고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또 추진하려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단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어떻게 보면 퍼즐은 군공항 이전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수원에 이런 환상형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 기업들을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고급 주거단지나 뭐 이런 수요에 의해서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군공항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받고 있는 소음 피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동참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또는 같이 피해를 보고 계신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뭐 대구나 아니면 어디 뭐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과 계속 연대를 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그래야 뭐 국회의원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이거에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좀 신경 써야겠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지역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지 또는 어떤 규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평동 금곡동 호맹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 발제자님 그 최석환 실장님하고 또 이영진 대표님께서 우리 시 그 군공항 소음 피해 현 실태라든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긴장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우리 국방부가 그 군공항 그 이전을 확정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답보 상태고 화성시와의 또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이런 게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본 의원도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 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정말 국방부, 공군본부 또 국방위원회에 전달한 경험도 있거든요. 수원시 의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수초등학교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이 비행기 소음이 벚꽃 필 때 또 단풍 들 때 더 유난히 심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1년에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대구, 광주, 수원 이렇게 6개 지역을 했는데 수원이 가장 그 70여 개 학교나 이렇게 해당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난청이라든가 학습 저하 이런 거에 대한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창문 막는 거라든가 뭐 에어컨 설치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서수원권은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 이영민 대표님께서도 발표하셨다시피 금곡동, 호매실동, 당수동도 거의 75에클, 76에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군소음 피해 이런 비행기 피해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75에클만 돼도 건축을 제한하고 아예 학교를 짓지 못하고 굉장히 규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5에클에도 진짜 그 아이들이 그런 학습 저하라든가 그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대책이라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행기 이전이 되면 수원시 발전과 우리 뭐 정말 행복한 올해 이제 수원시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를 했거든요. 1위가 세종이 했고 2위가 수원이 했는데 정말 비행장이 이전이 되고 한다면 정말 수원이 도시 경쟁력을 전 세계에서 또 유네스코 화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을 거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군소음 피해 그 의식에 관한 연구에도 그 공항 주변 학교의 그 항공기 소음 피해 의식 연구를 영남대 교수님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학습 저하가 있다라는 그 연구 논문 결과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구운동 계신 분들은 그 구운동이라든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군용 비행장 군사격정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그 기준이 2010년도에 지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2010년도 기준 판례에 따르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는 게 지금의 현 주소라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목소리를 이제 토론회 그 해서 뭐하냐 무슨 효과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거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수원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 그 다음에 군소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와 이런 거에 힘쓰고 정말 오늘의 이 토론회가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 그 공론화에 다시 한번 시발점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또 피해를 공감하고 그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또 그 추진단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에서도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이런 피해가 군공항에 대한 그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성 이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미호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민법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국이 그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국입니다. 저도 90년대 초반에 평동하고 구운동에서 한 초반 중반을 근무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전화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좀 지금까지도 약간 저 TV 같은 걸 좀 크게 틀어놔야지만 좀 들리는 좀 저도 나름대로 피해를 봤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은 또 세로동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궁금하고 이런 피해를 좀 제일 잘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또 서수원 지역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왜 궁공항 이전 빨리 안 하고 이런 토론회나 하고 있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믿어요. 뭐 앞서 뭐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 소음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좀 안 하고요. 왜 이런 토론회를 하고 또 들어오실 때 왜 서명을 받고 그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비 이전 후보지 확정됐는데 빨리 이전하면 되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원 군 공항이 화성시 화홍지구로 이전하기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지정이 국방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화성시에서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가 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의 어떠한 진척이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 부서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뭐 하냐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죄송스러운 거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좀 그 전략이라고 그럴까 좀 프레임을 좀 많이 좀 바꿔보려고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수원하고 화성이 함께 안 하면은 이 군공항이 저는 뭐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국가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해주거나 그러면 좀 다행인데 사실 저희 아직 수원 군공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직 큰 관심도 없고 그런 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토론회 같으면서 우리 시민들 특히 화성 시민들하고 수원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걸 바로 알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도 서명을 통해서 또 올해 뭐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선거 때 좀 이슈화를 시켜서 국가가 좀 나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런 토론회도 갖고 여러분께 서명도 받고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이 소음 피해 받는 거에 대해서 현실화하고 구도 제한 완화하고는 지금 현재 법이 좀 국회에 발의가 돼 있어서 21일 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 군공항 이전도 조만간 안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어떤 공론화 장이라든지 같이 좀 저희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한 1년 내에 또 만들어질 걸 약속을 하고요. 저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양홍석 수석 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와 군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청구 사건은 2000년 1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고강동, 김포시 고천읍 주민 48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청구한 사건이 국내 최초의 항공기 소음 피해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판결은 5년의 재판 끝에 2005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음은 웨이클에 따라서 1인당 27만 3천 원부터 175만 원까지 총 4,787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반도 최초로 남북한 최초의 전투비행장은 1934년 10월에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일본의 육군 자유항공대에서 수원의 지금 현재 전투비행장과 전남의 군산의 전투비행장을 동시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패망하면서 미 공군이 진주하여 한반도 최초의 전술 항공 전투 비행장을 완공하고 수원과 군산 기지를 미 공군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원시와 군산시는 지금으로부터 91년 동안 현 위치에서 전술 항공기 작전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군공항은 최초의 소음 피해 소송을 군산 미군 공군 기지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미 공군 기지에 인접한 군산시 옥서면 일대 1999년 서울 서초동 소재의 태인법률사무소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를 벌여 주민들과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1,452명이 참가하여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때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80에서 90데시벨까지는 거주경에 따라 월 3만 원, 연위로 따지면 36만 원 되겠습니다. 90에서 95웨클까지 주민에게는 월 5만 원을 배상해라 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참가한 주민은 1,126명이었습니다. 위 배상금 22억 원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 비용이라고 20%를 떼갔습니다. 그 수임료는 23년의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4억 4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위 태인 법률사무소는 한국보다 먼저 군공항 소음 피해 청구 소송엔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일본의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 또 미오 공군 사령부 아세아에서 최대 기지죠. 그걸 상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멕시코와 멕시코 시티도 또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태인 법률사무소는 일본 오키나와라고 해서 실태 조사를 직접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 서초동 법률에서 태인 법률사무소에서 승소를 하니까 서울 서초동 법률가에서 대한민국엔 15개의 전술 항공 기지가 있어요.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15기지를 전부 다 배상 판결 청구 피고로 삼아서 소송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수원의 권성구 주민수는 37만 2,8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수원 시민의 33.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받는 권선동, 세류 1, 2, 3동, 평동, 서돈동 등 서초동 변호사들이 이것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2024년 군공항 보상법에 의해서 수원시 소음 피해 보상비를 받은 사람은 약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매년 140억 원의 보상비가 수원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은 국가 돈입니다. 수원시 돈이 아니고. 수원은 2005년부터 9월 초 최초의 군공항 소음 피해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는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싶습니다. 소음 피해가 정당하게 이게 평가받고 있느냐, 고쳐야 될 점은 뭔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항공기 소음 피해는 공군 제10조 투비행단만 없으면 없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2013년부터 국방부는 수원 비행장을 이전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도 아득한 답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수원 비행장은 소음 피해 보상을 85웨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과 멕시코는 피해 보상비를 75웨클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웨클이 차이 나고 있어요. 10웨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2만 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2만 원 덜 받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은 약 7년 전부터 소송 절차 없이 85웨클 이상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75웨클로 대한민국과 국방부는 규정을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흐린 날은 소음 측정을 중단해야 됩니다. 8번째, 낮과 밤을 2분의 1씩 나눠서 측정값을 산입해야 됩니다. 9번째, 국내에서 사용하는 웨이클은 국제항공기구 이카오에서 제시한 계산보다 더 간략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1971년 이카오가 공표한 기준을 삼아서 소음을 체증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 군소음 보상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민 활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양홍석 수석 부회장님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우리 종합 토론 발제하고 발표는 모두 마칠 거고요.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